시흥고등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행을 맡게 된 2학년장 김다연, 1학년장 김유경입니다. 오늘의 창체 주제는 바로 교통안전교육인데요. 우리 모두 등하굣길에 도보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죠? 그만큼 우리 일상이 교통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하고 여러분도 스스로의 안전습관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상으로 출발해볼까요? 첫 영상은 뉴스 속 실제 사례입니다. 혹시 스몬비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바로 스마트폰 좀비의 줄임말인데요. 걸으면서 스마트폰에 몰두하느라 주변을 살피지 않는 보행자를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스마트폰과 좀비의 글자를 따 스몬비라고 부르죠. 스몬비 안전사고가 크게 늘자 바닥신호등 같은 안전장치도 설치되고 있는데요. 근본적 대책으론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고개를 숙여 화면을 보느라 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에 치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의 사상자 중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라는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를 가봤습니다. 학생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문자를 보내기도 해 다른 행인들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신호가는 거 있고 그냥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이럴 때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지난 2013년 117건에서 지난해 177건으로 5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주변을 살피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보행자의 반응 시간이 늦어지거나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아서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법적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닥신호등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사람들이 승강장에서 출근 시간 통근 열차가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왜 멈추질 않는 걸까요?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서 대뜸 안전선을 넘어 철로를 향해 걸어 나가는데요. 열차에 치이기 직전 이렇게 뒷걸음질 치며 극적으로 충돌을 피합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한 경전철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남성은 휴대전화를 보느라 열차가 달려오는 줄도 모르고 철길을 건너려 했던 거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크게 다친 곳 없이 사고를 피했지만 이 광경을 눈앞에서 본 시민들은 몸이 굳어버릴 정도로 크게 놀랐습니다. 현지 교통당국은 휴대전화 관련 보행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평생 쓸 운을 한 번에 다 썼네. 눈귀 닫은 길거리의 좀비들 진짜 공포 그 자체. 제발 걸을 때 폰 좀 집어넣자.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생활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이 이렇게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니 다시 한번 경각심이 생깁니다. 실제로 몇몇 스쿨존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장치까지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더 확대되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절제가 안 된다면 시스템의 힘을 빌려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엔 보행자가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등교 시간 집에서 나온 도겸.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좋아? 기분 좋게. 기분 좋게 등굣길에 오른 도겸. 이 좋은 날씨에 음악이 빠질 수 없지. 노이즈 캔슬링. 오, 너무 좋은데? 도겸이 리듬을 타며 길을 걷는다. 스마트폰에 집중하던 도겸. 그러던 그때 차에 치인 도겸. 갑작스레 일어난 사고.
알고 보니 주변 소음을 차단하고 노래에 빠져 있었을 때 골목으로 진입한 차량. 차량이 좌회전한다. 그렇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고는 일어나고 말았다. 도겸이 뒤로 넘어진 채 다리를 부여잡는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도겸을 살핀다. 학교 시간. 야! 은희에게 달려오는 도겸. 와우, 기분 너무 좋아. 학교 일찍 끝난 게 그렇게 좋아? 아, 그럼 이렇게 일찍 끝나는 게 거의 없잖아. 오늘 뭐 할까? 뭐 할까? 지금 시간이 3시 50분인데 좀 애매한데? 아, 야, 우리 그거 먹기로 했잖아. 뭐? 탕, 후루, 하지 후루. 마라. 하지 마. 마라탕. 하지 마라. 진짜. 그럼 우리 1차로 마라탕, 2차로 유화정 어때? 콜? 오, 좋지. 좋아. 아, 요 앞에 어. 진짜 핫한 마라탕 집 있어. 어디? 완전 마라탕이라고 오늘 오픈했어. 진짜? 갈래? 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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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두 사람이 교문을 나선다. 마라탕 맛있겠다. 그러니까 마라탕 먹고 유화정 먹고. 야, 응. 너 그거 알아? 뭐? 그 마라탕 집 오늘 오픈했잖아. 응. 4시까지 50% 할인이다? 진짜? 민주가 알렸어. 오. 마라탕. 아 진짜 하지 말라니까. 탕. 진짜. 씨. 근데 지금 몇 시인데? 지금? 3시 59분. 1분 남았네.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깜빡인다. 은혜야, 우리 뛰자. 저기 바로 앞이야. 괜찮을까? 아, 초록불이다. 야, 빨리 가자. 안 될 것 같은데. 아, 빨리 와. 진짜. 도겸이 은혜의 손목을 잡고 빠르게 달린다. 빨리 와. 저 어떻게 갔나? 진짜. 빨리 와. 이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차 한 대가 급히 멈춘다. 성급한 마음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두 사람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넘어진 도겸과 은혜가 다리를 문지르며 아파한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다가온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처럼 보행 중 사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고의 원인이나 경위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3년 사고 유형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사고 건수는 차 대 차의 사례가 월등히 많지만 사고 수 대비 사망자는 차 대 사람이 월등히 많다는 점. 또한 차 대 사람의 사고 유형 중 차도를 횡단하다가 일어난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차 대 사람 간의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죠. 또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주변의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시야 제한으로 인한 위험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행자가 소리로 인지하는 거리는 평소보다 40에서 50% 줄어들고 시야폭은 56%나 감소하며 전방 주시율은 15% 정도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주의가 분산돼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스마트폰에 어렵습니다. 집중하다가 사고가 났던 도겸. 실제 보행 중 주의 분산으로 인한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에 한눈이 팔려 사고가 난 경우가 61.7%나 차지했죠. 올바른 보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아볼까요? 길을 걸을 때는 보도를 이용할 것. 보도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의 가장자리를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로의 중앙을 걷는 것보다 차량의 이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도로 가장자리를 걷는 것이 보행자와 차량 간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도겸과 은혜. 깜빡인다. 다음에 갈까? 다음에 가자. 급하지도 않은데 뭐. 맞아. 괜히 또 사고 나면 우리만 손해야. 맞아. 녹색 점등이 깜빡인다면 건너지 않고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하죠. 자, 다음 신호를 잘 기다렸어요. 이제 건널 일만 남았는데요. 이때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녹색불이라고 해도 차량이 완벽히 멈춘 것을 확인하고 건너야 합니다. 좌우를 살피고 길을 건넌다. 보행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죠. 바로 스마트폰 사고. 안전을 위해 시야를 차단하는 스마트폰과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 꼭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골목길과 커브길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 골목길과 커브길에서는 차가 있는지 항상 좌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주정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차나 운전자의 움직임에 유의하는 것 또한 필수.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때도 중요한데요. 비가 올 때 사용하는 우산은 주변 보행자와의 충돌을 조심해야 하고 너무 높이 들지 않게 시야를 확보해야 해요. 눈이 올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눈이 오는 날은 시야가 흐려지기 때문에 밝은 색 옷을 입어주는 것이 좋아요. 나부터 조심해야 하는 보행 안전 모두 함께 지킵시다. 두 분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네요.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안전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자동차 사각지대의 위험성을 다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동차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또 이동 시간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한순간 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걷다가 혹은 탑승자로서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예상되는 사고 상황을 이야기해 봅시다. 20초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 (10초) 후 종료. 맞습니다.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여러 자동차 사고 사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위험한 건 바로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입니다. 사각지대란 운전자 시각에서 주변의 장애물 혹은 자동차가 보이지 않게 되는 각도예요. 상대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어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고도 불리죠. 그렇다면 이 사각지대 사고 얼마나 위험한지 영상을 통해 알아봅시다. 체육 수업이 끝난 후 운동장. 야, 찬이야. 점심시간인데 잠깐 나랑 밖에 안 갔다 올래? 밖에는 왜? 농구나라에 가서 학급 특색 물품 좀 살라고. 아, 나 근데 땀 흘려 찝찝한데. 거절하시겠다. 후회할 텐데 너. 나 배도 고프고 급식실 바로 갈래. 아무튼 너 혼자 갔다. 어쩔 수 없네. 농구점 들렸다가 요 앞에 있는 대학매운 닭꼬치 하나 사 먹고 콜라 한 잔 싹 들이키고 와야겠다. 네가 사는 거야? 당연하지. 나는 좀 받겠어? 근데 왜 출증 있어야 되잖아. 내가 다 미리 뽑아놨지. 내가 누구냐? 갈까? 두 친구가 운동장을 달려간다. 그렇게 점심시간을 틈타 짧은 외출에 나선 두 사람. 야, 근데 닭꼬치 진짜 맛있겠다, 그치? 1년 전이 마지막인가? 야, 벌써 그렇게 됐나? 야, 오래되긴 했다. 야, 그래도 나오기 잘했지? 화끈한만 먹을까? 쇼킹한만 먹을까? 야, 이 사나이라면 가장 높은 단계 가야지. 고민이네. 별게 고민이야. 고민이 무슨. 그래서 그 매운 거 먹다가. 그런데 그때 두 친구 앞에 지나가는 버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고. 버스가 내 말 밟고 지나갔어. 다치기 전 상황. 그렇다. 두 사람이 한창 대화에 빠져 있을 때 두 사람에게로 다가오는 버스. 하지만 대화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팔린 찬이 차도 쪽 가장자리 끝을 넘어 삐져나온 찬이의 발을 버스가 참아보지 못하고 바퀴로 밟아버린 것이었다. 괜찮아? 사각지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동차의 사각지대는 몇 군데나 될까요? 자동차엔 총 6곳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전방 사각, 후방 사각, 사이드미러 사각 2곳, 필러 사각 2곳인데요. 전방 사각지대는 전면부에서 가까운 지점이 사각지대에 포함되는데요. 특히 트럭이나 대형 SUV 차량의 전방 1m 가까이엔 어린이, 보행자, 작은 장애물이 있어도 운전자 시선에선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방 사각지대는 주로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로 확인할 수 없는 차량 뒤쪽 하단부, 사이드미러 사각지대는 사이드미러로 보이지 않는 차량 옆 공간, 빌러 사각지대는 앞 유리창의 프레임 역할과 차의 기둥 역할을 하는 측면 부근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운전자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 사람이 존재한다면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보다 버스나 트럭 같은 대형 화물차의 사각지대가 훨씬 크다는 것 알고 있나요? 실험에 따르면 화물차의 사각지대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훨씬 넓게 발생하는데요. 일반 승용차의 후측면 사각지대가 운전자 쪽은 10도, 조수석 측은 30도이지만 대형 화물차의 경우 각각 30도, 40도까지 이른답니다. 그래서 특히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요. 대형 차량의 우측 사각지대는 특히 넓기 때문에 우회전 시 보행자나 자전거 및 차량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사각지대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의 경험을 빗대어 모두 함께 생각해 봅시다. 20초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 10초 후 종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동차 주변에서 노는 것. 정차된 차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후진할 수 있어요. 때문에 자동차 주변에서 장난을 치거나 놀면 위험합니다. 다음으론 주차장 출입구 주변이나 주차장에서 노는 것. 갑자기 나오는 차량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다니는 공터에서 공놀이를 하는 것 또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각지대의 위험에서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방어 보행 실천하기. 특히 횡단보도나 골목길을 걸어갈 때 차량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멈추고 좌우를 살피고 주의를 하며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형 차량은 우측 사각지대가 넓으니 길 가장자리가 아닌 가급적 안쪽에 서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대형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가 좁기 때문에 횡단보도 이용, 우측 통행 등 안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셋째, 이어폰이나 휴대폰 사용 자제하기. 시야나 주변 소리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보행해야 합니다. 넷째, 밝은 색 옷 착용하기. 비 오는 날이나 어두운 저녁에 보행할 때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휴게소 등 대형 교통수단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이동해야 합니다. 현장 체험 학습에서도 버스 하차 후 보행 시에 차가 오진 않는지, 이동할 때도 뒤가 아닌 운전석의 시야에 보이는 앞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자동차 사각지대 OX 퀴즈 함께 풀어볼까요? 문제 1. 자동차의 사각지대는 총 4곳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생각할 시간 10초. 정답은 X. 자동차의 사각지대는 총 6곳입니다. 문제 2. 승용차는 대형 화물차보다 시야가 좁다. 맞으면 O, 틀리면 X. 생각할 시간 10초. 정답은 O. 대형 차량의 사각지대가 승용차보다 훨씬 넓어 더더욱 위험하다는 사실. 문제 3. 대형 차량의 좌측 사각지대가 우측 사각지대보다 넓다. 맞으면 O, 틀리면 X. 생각할 시간 10초. 정답은 X. 우측 사각지대가 좌측 사각지대보다 더 넓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할 때 특히 보행에 주의해야 하죠. 생명을 살리는 안전수칙 모두 함께 지켜서 위험 상황에 대비합시다. 운전자의 시야 사각지대가 이렇게 위험한 줄은 몰랐어요. 결국 보행자인 우리도 차량의 위치를 잘 확인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고려하며 주의해야겠군요. 맞습니다. 설마 하는 방심 대신 항상 살피고 주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대중교통 안전에 대해 알아볼 차례예요. 먼저
먼저 지하철 안전수칙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 대박! 완전 내 스타일인데? 뭐지? 쟤도 설마 나한테? 이게 말로만 듣던 지하철 로맨스? 아싸! 드디어 나도 솔로 탈출? 네, 제 전화번호는요? 이게 아니고요. 지하철에서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지하철에선 안전을 잡으세요.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현대인들에게 있어 지하철은 가장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인데요.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지하철 역사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430여 건에 이릅니다.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하철 문이 닫힐 때 무리하게 뛰어드는 행동을 다이빙 승차라고 하는데요. 무리한 다이빙 승차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열차의 문이 닫힐 때 발을 넣거나 소지품으로 문 닫힘을 막는 행위는 자신은 물론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지하철이 들어올 땐 노란색 안전선 뒤로 한 걸음 물러서고 객차한 승객이 모두 내린 뒤 탑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입문이 닫힐 때는 무리하게 탑승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며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하철 역사안을 걸어갈 때,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스마트폰 사용은 지하철 내 안전사고의 매우 큰 원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내릴력을 잊고 갑작스럽게 하차하다가 다른 승객들과 충돌해 넘어지거나 출입문에 끼이는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승강장 발빠짐 사고의 경우 한 해 60여 건에 이르는데요. 승하차 시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을 확인한 뒤 발빠짐에 주의하면서 탑승해야 만일의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 탔을 때 구석자리가 편하다며 습관처럼 문에 기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하철 문에 기대거나 문에 손을 대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문 열림에 추락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는 문에 기대지 말고 이리저리 이동하기보단 갑작스러운 정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손잡이를 꼭 잡고 바로 서는 것, 안전의 기본입니다. 지하철에선 핸드폰 보지 말고 발밑을 보고, 핸드폰 잡지 말고 손잡이를 잡으세요. 우리가 기본을 지킬 때 안전한 내일이 다가옵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네, 이번엔 버스 안전수칙입니다. 안전하게 타고 내리는 방법, 올바른 탑승 태도를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난지창고. 당신의 다음 정류장은 안전인가요? 에이, 바쁜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의 다음 정류장은 위험인가요? 내가 알아서 조심할 수 있어요. 당신의 다음 정류장은 어디인가요?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인 버스. 하지만 바쁜 마음에 안전은 늘 뒷전이 되기 쉬운데요. 시내버스 안전사고 가운데 승하차 사고는 전체의 28%.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정해진 승하차 구역 외에 발을 내딛는 행동은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이면 한 발 앞이 아닌 한 발 뒤로. 버스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힐 수 있는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발 물러서 있어야 만일의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 가장 혼잡해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험. 서로 먼저 타기 위해 경쟁하지 말고 승차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한 줄로 서서 질서 있게 승차하기. 조금만 양보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승차는 앞문으로 하는 것이 기본. 뒷문으로 승차하면 출입문 끼임 사고는 물론 다른 승객과의 충돌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차는 마음대로 하지 말고 차례대로 질서 있게. 조금만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면 안전한 승차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선 앉은 자리에서도 서 있을 때도 손잡이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방지턱 구간과 회전 구간 등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 특히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거나 창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은 절대 금물.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이젠 마음대로가 아닌 안전대로. 우리가 기본을 지킬 때, 안전을 지킬 때, 우리의 다음 정류장은 안전입니다. 버스 안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많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점들을 돌아보게 되네요. 이번엔 대중교통에서 종종 나타나는 이른바 교통빌런 사례입니다.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해프닝 같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함께 보시죠. 이 새끼 때려라. 안 때려. 에이, 얼마? 조용히 해. 너 까불지 마. 조용히 해, 인마. 젖대가리 들고 저승한다. 자리 앉아. 이런 씹새끼야. 자리 앉아. 넌 누구야? 자리 앉아. 좋아요. 자리 앉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하철 빌런 대처법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 콜센터에 신고하기. 두 번째, 자리를 피해 사람이 많은 쪽으로 이동하기. 세 번째, 가장 강해 보이는 아저씨에게 부탁. 막 무거워서 이게 침대야? 아니 그렇게 불편하면 차를 끌고 가세요. 또 다시 등장한 고속버스 등받이 빌런은 기사와 승객들을 개무시하며 최상급 싸가지를 보여준다. 뒤에 사람 불편하고 제가 막무가내구만. 나 있는 거 다 어른이구나. 불러주는 대통령이 좀 불편하시니까. 아니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진 걸 어쩌라고. 아니 그쪽 사모님 방송이 안 하세요. 살다가 이런 개망나니가 궁금해.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버스 등받이 공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시. 다른 의사들 보세요. 이렇게 뒤로 가니까. 개소리예요, 아줌마. 내 소리는 무슨 개소리야. 니나 똑바로 해 그러니까. 진짜 지랄이네. 네가 먼저 욕했잖아 지금. 너 지금 다른 데 의자 안 봐봐. 너처럼 이렇게 돼 있는가. 세우라고. 왜? 내가 불편해서. 네가 왜 불편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고 아무나서 저렇게 세워서 있어? 닥치고 그냥 앉으세요. 닥치고 앉지는 닥치고 못 앉겠다. 또라이는 네가 또라이야. 네가 공중도덕도 몰라? 여기 지금 너 혼자 전세냈어? 너는 공중도덕이란 개념도 없어? 해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가 없지? 너나 아가리 닥쳐! 지금 어디서 말이라고. 목소리만 높이면 나가. 목소리만 높이면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똑바로 안 하고 있잖아. 족가지는 뭘 족가? 니나 족가?
네가 왜? 한 번 뜰래? 아니 나 두 번 뜰래. 비용이 16가원에. 그러니까 앉아있어. 아저씨 그만하세요. 차 세워야 되겠습니까 진짜. 아이 열받아. 아멘. 할렐루야. 남은 간생 모살. 네가 이겼다. 손님들한테 피해 안 가게 얘기했다고. 지금 안전운전 방해죄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뭐? 112 신고해드려요 지금? 뭐라고? 신고해드려요. 신고해봐라. 계속 하시라고요. 신고해 그럼. 계속 하세요. 녹화되고 있어요. 계속 하시라고요. 너 손님들한테 피해 안 가게 얘기했어 둘이만. 그만하세요 이제. 욕하지 마세요. 다 뭐? 녹화되고 있으니까 뭐라고? 욕하지 말라고요. 뭐라고? 그만해요. 새끼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쩌죠 뭐예요? 진짜. 운전하는 사람은 들으면 안 돼. 이리 와봐. 이 새끼 야 마스크 썼는데 이리 와봐. 내려. 이 새끼가 이제 경찰에 신고 좀 하세요. 이리 와. 신고하기 신고해요. 이 새끼가 이제 야 마스크 썼는데 새끼야 마스크를. 경찰에 신고하세요. 누가? 대중교통에서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집중력까지 방해해 모두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중교통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작은 예의와 배려가 결국 모두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이제 마지막 영상에서는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대피 요령에 관해 시청해 보겠습니다. 아유, 웬일이야. 영화도 같이 보러 가자고 하고. 옛 추억도 살릴 겸 버스 데이트 좋잖아. 매번 운전만 하고 다니다가 오랜만에 버스 타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아하, 옥수기를 처음 만났던 그때가 생각나네. 등촌동 오라이. 저 아가씨, 시간 있으면 차나 한 잔. 이봐요. 버스 안에서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타시라고요.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이번에 내려야 해서요. 저 시간 있으면. 내릴 때는 미리 내리는 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안전하게 내리시고요. 특히 내릴 때 뒤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꼭 확인하고 내리세요. 아셨죠? 옥수. 그때부터 내 안전을 어찌나 챙기던지. 그때 생각했지. 날 평생 지켜줄 여자구나. 라고 말이야. 아유, 너 참. 자기, 이번에는 지하철로 갈아타야 돼. 응? 우와, 얼른 타자. 자기, 버스나 지하철 탈 때는 하차 승객이 먼저 내린 다음에 타야지. 안 그래도 사람 많아서 복잡한데 무리하게 타지 말고 차례대로 안전하게 타요. 특히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으로 발이 빠지지 않게 조심하고. 나의 실수. 대중교통 승하차 매너. 탈 때는 양쪽으로 줄서기. 내릴 때는 중앙으로. 지하철 안에서는 문에 기대지 않기. 흔들림에 대비해 손잡이는 꼭 잡기. 문이 닫히는 순간에는 급하게 타거나 내리지 말자. 타거나 내릴 때 길거나 뾰족한 우산, 등산 스틱 등은 잘못하다간 눈이 찔리는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서 들고 관리하기. 어머, 이번에 내려야 하는데 얼른 내리자. 응? 어머, 내 가방. 이런, 당신 괜찮아? 난 괜찮아. 다음 지하철 들어올 때 위험하니까 얼른 열어야겠는데. 섣불리 문을 열지 말고 설치되어 있는 비상전화로 지하철 기관실에 전화해 위기 상황을 알린 후 역무원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열렸다. 와, 자기 고마워. 역시 우리는 서로가 꼭 있어야 돼. 그치? 응? 그럼 천생연분이지.
교통안전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처 요령을 알고 있다면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오늘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도보와 대중교통에서의 안전수칙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도 일상에서 꼭 실천하며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안전교육 진행을 맡은 1학년장 김유경, 2학년장 김다연이었습니다.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